5일 동안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더 좋아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놀라운 현상입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호감이 떨어지고 침묵할수록 매력이 올라가는 이 이상한 모순 속에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 단 5초, 이 짧은 순간이 호감과 비호감을 완전히 갈라놓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부터 당신이 몰랐던 첫인상의 진짜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람의 뇌는 새로운 사람을 마주하는 순간 특별한 작동을 시작합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 전에 이미 판단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낯선 존재를 만났을 때 살아남기 위해 발달시킨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흐름입니다. 동굴 밖에서 처음 보는 누군가와 마주쳤을 때 그가 친구인지 적인지를 빠르게 판단하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처음 몇 초 동안 상대방이 나에게 위협적인 존재인지 아니면 안전한 존재인지를 자동으로 스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뇌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표정의 긴장도, 눈빛의 방향, 어깨의 각도, 손의 움직임처럼 언어가 아닌 신호들이 먼저 읽혔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비언어적 신호가 전체 커뮤니케이션의 93%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말은 고작 7%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7%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똑똑해 보일까? 어떤 농담을 던져야 재미있어 보일까? 어떻게 말해야 호감을 살까? 하는 고민들로 머릿속이 가득 찼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민 자체가 얼굴 근육을 긴장시키고 눈빛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의 생존 회로에 경고 신호를 보낸다는 점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말을 듣기도 전에 이미 당신을 불편한 존재로 분류해버린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현대 사회가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홍보하고 증명해야 하는 셀프 마케팅의 시대입니다. SNS에서는 아침에 마신 커피 한 잔도 전시하고 일상의 모든 순간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어필하고 심지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나의 최근 성과를 은근히 자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습관에 익숙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자연스럽게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라는 말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모두가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정작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였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 중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나이와 성별을 떠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존재하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과잉된 자기 표현이 넘쳐나는 시대에 이 인정 욕구는 오히려 희소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알아보려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사람은 점점 더 귀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침묵과 관찰이라는 무기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만남에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할지에 집중합니다. 머릿속으로 대화 시나리오를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상대방의 실제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같은 구체적인 정보들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데 집중하느라 정작 관찰할 여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을 멈추고 상대를 관찰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언어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무의식에 강력하게 전달되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말없이 차분하게 상대를 바라보는 그 순간 상대는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주목받고 있다는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감각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매우 강력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집중해주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신뢰하고 호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어떤 화려한 말재주보다 훨씬 더 깊은 층위에서 작동하는 인간관계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관찰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찰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분위기나 오라 같은 추상적인 것을 느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관찰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 디테일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손목에 차고 시계가 낡았는지 새 것인지, 옷깃이 반듯하게 펴져 있는지 구겨져 있는지, 손에 든 가방이 무거워 보이는지 가벼워 보이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디테일은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솔직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지만 물리적 디테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출근길에 급하게 나왔다면 옷매무새에 그 흔적이 남아있고, 오랜 시간 고민하며 준비했다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쓴 흔적이 보입니다.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다면 긴장감이 어깨 라인에 나타나고, 편안한 마음으로 나왔다면 몸의 움직임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작은 단서들은 상대방이 원하는 거리감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관찰은 단순히 상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과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관찰을 통해 포착한 디테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다음 단계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뭔가를 관찰했으면 그것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시계 어디서 사셨어요? 그 책 무슨 내용인가요? 같은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설명에 부담을 줍니다. 상대는 이제 당신의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의무를 느끼게 되고, 이것은 미묘한 압박감으로 작용합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질문이 아니라 중립적인 논평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시계 정말 오래 사용하신 것 같네요. 나 이 책은 표지부터 강렬한 느낌이 있습니다처럼 관찰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언급하되 상대가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을 주지 않는 형태입니다. 이런 멘트는 여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고, 원하지 않는다면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도 처음 만난 사람에게 갑자기 설명을 요구받는다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압박 없는 논평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면서도 당신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를 전달하는 가장 세련된 방식입니다. 여기서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많은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인관계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치 있는 농담을 즉석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고 화려한 말솜씨로 분위기를 주도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향적인 성향이야말로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과 달리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에너지가 안쪽으로 향하면서 주변을 예민하게 관찰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들고 웃으며 자기 이야기를 쏟아낼 때 내향적인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봅니다. 누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누가 불편해하는지, 대화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찰 능력은 훈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타고난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진실하고 정확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내향적인 사람들이 이 능력의 가치를 몰랐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말을 못하는 단점만 생각하느라 정작 자신이 가진 최고의 강점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시대에 조용히 듣고 관찰하는 사람은 오히려 희소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상대를 세심하게 바라볼 때 상대방은 당신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의 조용한 시선은 완전히 차별화된 포지션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노력해서 만든 전략이 아니라 당신의 본래 성향을 그대로 활용한 결과입니다. 내향성은 약점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인간관계의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이 모든 관찰과 침묵의 기술은 한 가지 핵심 요소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진정성입니다. 당신이 단순히 스몰 토크를 빨리 끝내기 위한 수단으로 관찰을 사용한다면 상대방은 그 가짜 관심을 즉시 감지합니다. 인간의 뇌는 진심과 거짓을 구분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수만 년 동안 집단 생활을 하면서 생존을 위해 누가 진짜 동료이고 누가 위협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발달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구별하지 못했다면 우리 조상들은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뇌 역시 이런 감지 능력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당신이 억지로 관심 있는 척하거나 과장된 리액션을 보일 때 상대방의 뇌는 그 불이치를 포착합니다. 말과 표정이 일치하지 않고 눈빛과 몸짓이 따로 놀며 에너지가 진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 순간 상대방은 당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관계는 오히려 더 어색해집니다. 억지 발금이나 과한 친절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이유입니다. 진정성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을 하나의 고유한 존재로 인정하며 지금 이 순간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집중할 때 진정성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상대방은 확실하게 느낍니다. 당신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호흡이 안정되어 있으며 몸의 방향이 상대를 향해 있고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계산되지 않은 자연스러움에서 나올 때 상대방은 안전함을 느낍니다. 안전함은 신뢰로 이어지고 신뢰는 호감으로 발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말 한마디 없이도 일어나는 무의식의 교감입니다. 진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는 것이 균형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얻으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지는 함정에 빠집니다. 너무 밝게 웃으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상대방의 모든 말에 과하게 동의하는 식의 행동들입니다. 이런 행동은 좋은 인상을 주려는 의도에서 나왔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다고 느끼며 오히려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자연스러움이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긴장되면 긴장된 대로 그 상태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그 상태를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차분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곤한 상태라면 억지로 밝은 척하지 말고 조용히 차분한 에너지를 유지하면 됩니다. 이때 침착한 호흡과 안정된 표정이 자연스럽게 나오며 상대방은 이것을 불편함이 아니라 차분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일치성이라고 부릅니다. 내면의 상태와 외면의 표현이 일치할 때 사람들은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는 원리입니다. 당신이 내면과 외면을 일치시키면 상대방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시작점입니다. 반대로 비호감을 만드는 요소들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거창한 실수나 큰 결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고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거리감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불필요한 해명입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왜 늦었는지, 왜 이런 옷을 입었는지,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를 길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해명은 상대방이 묻지도 않은 것에 대한 방어적 반응이며 상대방은 이것을 불안함의 신호로 읽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지나치게 빠른 자기 어필입니다.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자신의 경력이나 성과를 늘어놓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쏟아부으면 상대는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상대방의 속도보다 앞서가는 말투입니다. 상대가 천천히 대답하고 있는데 당신이 빠르게 다음 질문을 던지거나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드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진짜로 듣고 있지 않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네 번째는 조급함이 드러나는 몸짓입니다. 시계를 자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다리를 떨거나 시선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행동들입니다. 이런 행동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곳에 있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모든 실수들의 공통점은 상대방의 흐름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관계는 두 사람이 만드는 것이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면 균형이 깨집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거리감과 속도를 먼저 파악하고 그것에 맞춰 당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비호감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첫인상을 가르는 진짜 이유는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 방식을 보여줬느냐였습니다. 말은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이지만 존재 방식은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화려한 말솜씨로 상대를 즐겁게 하는 것보다 차분한 침묵 속에서 상대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말하지 않아도 읽히는 신호들이 관계의 방향을 정하고 조용한 관찰이 대화의 물꼬를 자연스럽게 터줍니다.
첫 5초 동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상대를 설득하거나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상대방에게 안전함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안전함은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관계의 문을 엽니다. 이 원리는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소개팅에서도 일상적인 만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장소나 상황이 바뀌어도 인간의 본능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면 더 이상 첫 만남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대신 상대를 어떻게 관찰할지 생각하게 되고 인상을 남기려는 노력 대신 안전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술이라기보다 태도의 전환입니다. 태도가 바뀌면 당신의 모든 행동이 자연스럽게 달라지며 상대방은 그 변화를 즉시 감지합니다. 호감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에너지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상대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을 하나의 고유한 존재로 인정할 때 호감은 저절로 생겨납니다. 처음 몇 초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다루고 상대의 디테일을 포착하는 조용한 태도가 관계를 주도하는 진짜 힘이었습니다. 말 많은 세상에서 침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결국 가장 깊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첫인상 5초가 가진 진짜 의미이며 호감과 비호감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남기는 첫인상은 화려한 스킬보다 안 보이는 신호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첫인상이 유독 오래 남았던 경험이 있었나요?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나의 첫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면 이번 영상의 핵심을 더 깊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 이야기가 내 삶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